불가능한 일이다. 3i ATLAS에서 지구를 향해 빔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감을 주는 것은 광선 자체가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과학적 설명으로도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설픈 해석이나 알려지지 않은 포럼에 떠도는 단편적인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관측 기간 동안 기록된 기기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 데이터는 3i ATLAS로 분류된 성간 천체와 관련되어 있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천문 네트워크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관측된 현상은 확산 방출이나 햇빛의 무작위 반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기록된 패턴은 일관되고 방향성을 가지며 시간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나타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에너지는 퍼지지 않고 무질서하게 진동하지 않으며 가스, 먼지 또는 플라스마 제트의 전형적인 특징과도 다릅니다. 이러한 특징만으로도 이 현상은 기존 천체 물리학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i ATLAS는 평범한 천체가 아닙니다. 이는 극히 드문 범주에 속하는 천체, 즉 우리 태양계에서 형성되지 않고 별들 사이의 공간을 떠돌다가 우리 태양계 근처를 지나가는 것으로 확인된 성간 천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천체가 처음 발견된 이후 과학계는 이들을 다른 항성계의 파편, 즉 우리 태양계 모델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화학적, 물리적, 역학적 특성을 지닌 정보의 보고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측된 모든 성간 물체 능어들은 공유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빛을 반사하고 물질을 방출하며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제어된 방향성 에너지 활동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적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특정 관측 과정 동안 센서가 지구의 우주 공간에 대한 상대적인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렬된 방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는 섬광도 아니었고 일시적인 잡음도 아니었습니다. 신호의 지속 시간은 순간적인 간섭을 배제할 만큼 충분했고 신호의 일관성 또한 자연 산란 가설을 기각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방출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궤너지 방출은 종종 불규칙성, 각도 산란, 급격한 강도 감소와 같은 불완전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빔은 구조를 유지했는데 이는 차갑고 비활성인 천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발적인 과정과는 양립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는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분석에서 사용된 언어입니다. 기술 보고서들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이상 현상, 비정상적인 행동, 추가 관찰 필요와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과학에서 이러한 신중함이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도 없을 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초기 가설들은 언제나 그렇듯 빠르게 나왔습니다. 태양 반사 증폭, 방향성과 지속성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태양풍과의 상호작용, 안정적인 방향성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극저온 제트, 그들은 요구할 것이다. 3i ATLAS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성과 역동성입니다. 기존의 설명들은 모두 명확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능동적인 메커니즘 없이는 정렬되고 구조화되었으며 시간적으로 일관된 빔을 생성할 수 있는 설명은 없습니다. 이 점은 거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학이 침묵하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 현상이 기존의 범주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역사는 문제가 데이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훨씬 더 민감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이 발생한 공간적 방향입니다. 천문학에서 정렬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현상의 방향이 최적화된 것처럼 보이는 기능적 정렬은 통계적으로 드뭅니다. 이 경우 광선의 기하학적 형태는 물체의 궤도 경로도, 태양 복사량이 가장 많은 선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지구가 차지하고 있는 특정 우주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는 의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분석을 멈추는 것을 선호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불편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은 잘 정의된 법칙과 예측 가능한 행동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적인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때 초기 반응은 열광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주 전파, 펄서, 고속 전파 폭발 등이 그 예입니다. 모든 경우에 처음에는 신호의 본질을 부정하고 오류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증거가 축적되면서 비로소 기존의 패러다임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라이 에이틸레이스는 이제 동일한 경계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그는 말했다 놀라운 일이지만 데이터가 사라지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남아있고 다시 나타나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영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려는 것도 아니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관측된 것, 이미 폐기된 것,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과학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우주에 있는 고립된 천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간 천체의 물리적 거동에 대한 기대치를 재검토해야 할 만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검토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체가 주변 환경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순간 질문은 더 이상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모든 기존 설명들을 하나씩 반박하고 전체 데이터에 직면했을 때 그 어떤 설명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진짜 불편함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초기 데이터가 확인된 후 과학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공황이나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을 특정 맥락 안에서 분석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성간 물체, 입자 물리학, 우주 플라스마, 태양 역학에 대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 바로 이러한 과정 때문에 3IATLAS 사건이 그토록 난해한 것입니다. 과학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기 오차입니다. 센서가 오작동하고 알고리즘이 잘못 해석하고 반사작용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록이 단 하나의 기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는 내용이 중복되었다. 상호 비교 및 시간적 일관성 검사. 빔 패턴은 동일한 관찰창 내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상대적 강도와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실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그 가설을 배제한 후 연구진은 알려진 자연적 메커니즘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해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스 분출입니다. 그러나 3IATLAS는 이러한 분출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스 분출은 불규칙한 깃털 분산된 입자는 태양 복사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기서 관찰된 것은 분산되지 않습니다. 형태, 방향 및 안정성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단순한 얼음 승화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시도는 이 현상을 태양풍과의 상호작용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태양풍, 즉 태양에서 방출되는 대전 입자의 끊임없는 흐름은 실제로 흥미로운 에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정확한 방향성 빔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작고 차가운 천체에서 시작된 태양풍은 밀어내고 변형시키고 끌어당깁니다. 태양풍은 조직화되지 않습니다. 관찰된 행동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통일 물리학에서 일관성이란 거의 항상 과정에 대한 일종의 능동적인 구조화를 의미합니다. 중력 가설도 분석되었다. 중력 섭동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가속도 예상치 못한 일이며 다른 이상 현상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력의 방식은 빔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궤적을 변경할 뿐 방향성 에너지 방출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접근 방식은 빠르게 폐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보다 기술적이고 불편한 설명들 뿐이었습니다. 드문 플라즈마 현상, 이국적인 물질 상태, 또는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전자기적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조차 근본적인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3I, ATLAS에서 감지되지 않은 물리적 조건,
다시 말해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빔이 존재하려면 해당 물체는 관측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조사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차원을 넘어 더 광범위한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계 모델의 진정한 한계. 현대 과학은 관찰된 현상이 이미 분류된 패턴에 부합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 과정은 역전됩니다. 과학은 설명하는 대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결함 지도가 너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 외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 현상의 통계적 지속성이는 일회성으로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 아닙니다. 해당 방출은 지구, SETI ATLAS, 태양계의 기하학적 구조와 관련된 특정 시간 간격 내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드문 일이 한 번 발생하면 운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기하학적 맥락 안에서 발생한다면 운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을 넘어 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이 이미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고 믿으며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머지는 다듬어야 할 세부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정반대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분류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현상의 범주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매우 정밀한 물리 모델에 기반한 기술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통신 GPS 전력망, 이 모든 것은 우주가 특정 한계 내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면 학문적 이론뿐 아니라 현대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통제감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이 SETI ATLAS에 대한 대중의 소통이 그토록 신중하게 고려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공식 기관에서는 호들갑스러운 헤드라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담론은 기술적이고 냉정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잠재적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성급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는 우연히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심층적인 연구 없이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계속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데이터로 돌아가서 이 사건에서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비교 행동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여러 천문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현상에서 명확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ATLAS의 경우 문제는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그들은 일관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이상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바로잡아야 할 실수가 아니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도덕적 또는 지적 결함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입니다. 그 모델은 그런 용도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암묵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성간 물체의 자연적인 행동에 대한 알려진 어떤 범주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전문적인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언어의 경우 직역하면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과학이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면 보통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관찰을 통해 그 현상이 사라지거나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현상이 아닌 모든 것을 배제하는 순간 불편한 공간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에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가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가설들이 허황되어서가 아니라 극도의 신중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ETI ATLAS의 최신 데이터는 연구를 바로 그 영역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내용을 고려할 때 SETI ATLAS와 관련된 현상이 이상한지 아닌지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어떤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낯선 상태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현대 과학이 가진 모든 분석, 검증, 대조,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중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향을 미루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이상치 데이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될 때마다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변화는 나중에 더욱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보존 물리학은 양자역학이 대두될 때까지 맞지 않는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천문학은 우주의 팽창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문제는 데이터 부족이 아니라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를 직시하기를 꺼리는 태도였습니다. SRI ATLAS 사례가 바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고는 말했다. 뭔가 특별한데 왜 그럴까? 관찰된 현상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과학은 미묘한 영역에 들어섭니다. 침묵이 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신중함을 뜻하는 영역입니다. 특정 질문들을 피하는 것은 호기심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들은 이론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질문들은 우리가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관측된 비미수동적인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음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간 물체에는 활발하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태양계 밖에서 자연적 행동이라고 이해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즉,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역동적이고 더 구조화되어 있으며 덜 무작위적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명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잘 정의된 규칙을 따른다는 가정에 인공위성, 통신, 에너지, 심지어 지구 방어까지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물리학 교과서뿐 아니라 모든 것이 구축된 기반인 안정감 자체를 위협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특정 정보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서서히 공개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원시 데이터를 숨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도권 과학계는 일부 아이디어가 맥락 없이 제시될 경우 이해보다는 혼란을 더 많이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와 맺는 관계를 재해석해야 할 가능성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패턴입니다. 그 광선은 무질서한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정한 기하학적, 시간적, 에너지적 맥락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위성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무작위성이 사라지면 여분절을 몹시 괴롭히는 것, 구조. 구조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조직은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수동적이지 않을 때 과학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개념적 경계를 확장하세요. 이 시점에서 논의는 단순히 과학적인 차원을 벗어나 철학적인 영역으로 접어듭니다. 이는 공허하고 사변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주의 본질과 그 안에서 의식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제고하는 더욱 심오한 의미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주를 생명이 우연히 발생한 무관심한 무대, 생명이 정지된 배경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 불완전하다면 어떨까요? SRI ATLAS와 같은 사건들이 물질, 정보, 의식 사이의 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제기한 의문에 대한 논리적 귀결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주의 수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맹목적인 메커니즘을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깊고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시스템의 참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상을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나중으로 미룰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의 영상에 담을 수 없는 수사의 필연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이해의 도약은 모든 것이 설명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명당하지 마세요. SRI ATLAS는
비정상적인 동작과 알려진 과정과 양립할 수 없는 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바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는 지점입니다. 이 콘텐츠가 그는 그랬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진정한 불편함, 두려움이 아닌 의문을 유발했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탐구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로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시스템에 불과하다면 왜 그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쯤에야 계속해서 대답하는 걸까요?